자, 절대부등식을 갑시다. 40페이지고요. 일단 절대부등식이 뭔지 용어 정리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 40페이지에 정의 한 방에 정리하기 나와 있지? 말로 설명할 테니까 빈칸 채워버려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뭐였어? 항등식. 근데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 이게 뭐였어? 방정식. 근데 그 중에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특정한 값 동그라미나 밑줄 치면 그 특정한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근이나 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면 좀 얘기가 다르지? 부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뭐야? 오늘의 제목, 절대부등식.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뜻이지? 절대반지 같은 거야, 약간. 자, 그러면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야? 어떨 때는 성립하고 어떨 때는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 그런 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조건 부등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1이 0보다 크대. 근데 x값에다가 3 같은 게 들어가면 참이 되잖아. 그지?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제 거짓이 되잖아. 그지? 그렇게 그때 참도 되고 거짓이 되는 거를 뭐라고 불러? 조건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조건 부등식은 몰라도 돼요. 사실 용어는 몰라도 된다고. 근데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큼지막하게 벌써 3개 적어놨습니다. 유형이 딱 3가지가 있어. 3가지 유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2차 부등식 2차 함수 스타일이야. 근데 2차 함수 스타일은 워낙에 많이 해봐가지고 또 1학기 때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다 알아야 될 텐데, 근데 2차식은 일단 2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죠. 다 아는 겁니다. 2가지를 이용할 거야. 뭐 이용할 거야? 몰라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차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별식 가지고도 우리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 써먹는 게 이거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는 좀 이따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이제 이런 거는 알고 있지? 그냥 이건 또 따로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대소관계라는 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해? 보통은 이제 빼가지고 비교를 하지. 다 1학기 때도 했던 거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빼봤어. 빼봐가지고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0이랑 비교하는 거지. 근데 뺐더니 0보다 컸어. 누가 더 형이야? A. 뺐더니 0이 돼버렸어. 그러면 두 개가 친구인 거고, 뺐더니 음수 나왔으면은 누가 더 형이야? B가 더 형이고, 뭐 이런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을 아주 유명한 애들을 박스 밑에 1, 2, 3, 4번을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1번 보면은 그런 거 보이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완전제곱 묶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2번 같은 것도 이제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뭔지 알지? 2배 했다 반배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인데 3번은 안 할 거고 3번이랑 4번을 좀 묶어주겠어? 3번이랑 4번을 좀 묶어주면은 워낙 유명한 애들이니까 요거는 한 번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절대값이 있는 애들, 그지? 이 절대값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그냥 뺄 수가 없잖아. 이게 빼기를 할 때 그냥 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제곱해서 빼는 거죠. 루트가 있는 애들도 어떻게 해? 제곱해서 빼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번에 보면은 그 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곱해서 빼가지고 증명을 하면은 이게 왼쪽이 더 크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그 등호 성립 조건 같은 거는 조금 연습을 해두는 게 좋거든. 거기 보시면 다 저기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지를 슬쩍 보면은
그게 이제 이게 나오잖아. 이게 절대값 AB 이 마이너스 AB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니까, 그지?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얘네 둘 왼쪽 오른쪽이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언제야? 이게 0 될 때지. 근데 그때는 언제야? 절대값 AB가 넘어가서 AB가 될 때야. 근데 그때는 언제야? 절대값 AB가 절대값을 풀 때 그냥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의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0보다 크가신 거야. 맞죠? 반면 4번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증명부터 해볼 건데, 일단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당연히 양수입니다. AB는 아무 말이 없어도 양수야. 왜 양수인지 알아?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거잖아. 큰 거 작은 거는 I에선 없잖아. 허수에선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최소 일단 실수인 거를 자동 보장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거는 다 빈 공간이잖아 얘들아. 써야 되는데 제곱한 거에서 루트 A 더하기 B 통으로 제곱한 걸 빼요. 일단 빼봅니다. 근데 제곱해서 뺀다는 거,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이제 A 나오고 B 나오고 더하기 2배 루트 AB 나오고 마이너스, 요거는 AB가 이제 양수인 게 자동 보장이 되니까 루트 100 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B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면 뭐가 되냐면 2배 루트 A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0보다 크가시겠군.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은 왼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왼쪽이 더 크가시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증명 과정입니다. 대신 이거랑 이거랑 거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결론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값 따로, 절대값 한 방에, 루트 따로, 루트 한 방에 두 개를 비교하면 따로 씌운 애가 더 크다는 얘기야. 절대적으로. 느낌이 오죠? 증명은 절대값이랑 루트가 있을 때는 빼고 싶은데 그냥 빼봤자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해서 빼? 제곱해서 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녀석인데도 이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뺀 게 결과가 이거야. 그지? 이게 왼쪽이 크긴 한데 근데 0이 될 때도 있잖아. 그때가 얘네들이 같을 때거든. 근데 그때는 뭐야? AB가 0일 때지. 그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0이 될 때야. 그지? 그러면 아래쪽의 등호 성립 조건과 위쪽의 등호 성립 조건이 좀 차이 나는 점이 느껴져? 그지? 엄청 차이 나는 거야.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점이 또 느껴져야 된다. 이런 거 유명한 거니까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낸 문제 중에 또 어렵고 빡센 게 178번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A는 양수, B는 양수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선 이게 좀 중요해. A 더하기 B가 1이다. 요거를 좀 잘 이용해야 돼요.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라지 A랑 라지 B를 정의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애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누가 더 큰지. 이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일단 빼보는 거야. 빼본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빼. 그 라지 A가 뭐였냐면 AX 더하기 BY였으니까 AX 더하기 BY 이거의 전체의 제곱. 또 B제곱도 빼요. B제곱은 뭐냐면은 뭐 BX 플러스 AY 아니겠어?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일단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전개를 해봅니다. X제곱, Y제곱은 내비두고 여기서 이거 전체 제곱하면은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것도 빼야 되고 여기서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요것도 빼야 되지. 그지?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 서로 제곱들을 섞을 거니까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자, 그 다음에 1차식 파트 있죠? 마이너스 2배 abxy랑 마이너스 2배 또 abxy가 있으니까 ab와 xy를 몇 개 빼야 돼? 4개를 빼야 됩니다. 4개. 그래서 마이너스 4abxy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그지? 그런데 그래도 요거 있잖아. x제곱 y제곱 요런 거 정도는 좀 공통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좀 묶어요. 요거를 좀 묶을 거야. 그럼 어떻게 묶이냐면 1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묶이는 거야. 마이너스 4ab에 xy는 일단 붙여줘. 좀 이따 생각해. 자,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야 되거든. 이거 괜찮?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묶인 요 1 대신에 누구를 써도 무방한 거야. a 더하기 b를 써도 무방한 거지. 근데 a 더하기 b를 써도 되지만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a 더하기 b의 제곱을 대신 집어넣을 거야. a 더하기 b는 어차피 1이니까. 야, 선생님이 왜 이걸로 집어넣냐? 곱셈 법칙 인수분해 같은 걸 좀 쓸 수가 있거든. 보이죠? 이제 슬슬 보여야 돼. 잠깐만, 요거 안에서 전개하면 a제곱 b제곱이 어때?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뭐가 남아? 2ab가 남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남는 것만 적어보면 2ab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ab의 xy는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뭘로 묶을 수 있겠어? 2ab로 묶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2ab로 묶어봐. 그럼 뭐가 남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요 2ab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배 남고 xy 요거 남잖아. 요렇게. 오. 자, 그러니까 요 예쁜 2ab는 내비두고 여기만 보니까 이게 뭐야? 그치? x-y의 완전 제곱이 남아버리지. 그쵸? 자, 그리고 xy는 거기서 또 실수라고 했거든. 실수의 특징 맨날 이용하는 거 뭐밖에 없다고? 완전 제곱하면은 0보다 큰 거 이런 거 이용하는 거지. 괜찮지? ab는 어차피 양수라고 했고 2도 양수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끝났죠? x제곱 y제곱이 더 커, 라지 a제곱 라지 b제곱 더한 게 더 커. 왼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혼자 풀고 그러면은 조금 좀 빡세.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 바로 지워도 될까? 채빈아? 네, 바로 지워도 돼? 다 썼어. 다 썼어. 지운다? 지워 그냥. 이거 왜 지웠냐면 179랑 180도 풀 거라서 나랑 같이. 179. 야, 이제부터는 조금 그래도 해봤던 거, 많이 해봤던 거라서 그냥 잘 해야 되는데 플러스 1, 0보다 크대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또 항상 성립 이런 거야. 자,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한대. 이게 절대 부등식이죠. 특히 2차식의 패턴입니다. 그치? 이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무슨 볼록 돼야 되겠어? 아래로 볼록 돼야 되겠죠. 그죠? 아래로 볼록 돼야 될 거 아니야. 위로 볼록이면은 언젠간 뚫고 내려간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또? 붕 떠 있어야 되겠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그치, 이게 판별식으로 가는 그 패턴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아래로 볼록 돼야 되니까 최고차 한계수 n-1 이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짝수가 보이니까 4분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갑시다. 자, 그럼 n-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ac n-1. 자, 이거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앵무새처럼 계속 물어볼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풀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전개하면 바보지. n-1로 묶으면 n-1에서 한 개 더 빼야 되니까 n-2 0보다 작.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 값의 범위는 이제 1부터 2 사이인데, 근데 요거 최고차원 계수 양수도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1보다 큰 거잖아. 공통범위는 이거지 뭐. 맞지? 그래서 이거 답이야. 답.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아니,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어떡해? 1이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라진다. 왜 사라지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2차 부동식인데 이거? 그냥 두명씩이라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제 맨 앞대가리 안 읽으면 망해버리는 거야. 문제 앞대가리 뭐라고 적혀 있었어? 그냥 부등식. 별표. 이런 거 안 읽을 거지. 그럼 1학기 때도 망하고 2학기 때 또 나오는데 또 망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 앞대가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그냥 이게 답임. 근데 여기 그냥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원 계수가 0이 돼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n-1이 0인 케이스를 생각해 보긴 해야 돼. 그럼 0을 갖다 박아. 그럼 0x 제곱 더하기 0x 플러스 1 이렇다 보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 0 더하기 1이야. 1은 0보다 크니? 네. 그러니까 누구도 포함해야 돼. 요것도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최종 답은 m 값은 1부터 2 사이인데 1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지. 됐죠? 응. 그 다음에 180번도 해야지. 이번에는 임의의 실수가 2개야. xy 2개야. 그지? 그 막식이 있단 말이야. 막식이 있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일단 식이 복잡해 보여. 뭐부터 해야 돼? 어떻게 정리할 건데? 누구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근데 한 문자는 보통 x 먼저 하지. 그래서 한 문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가야 됩니다. 보자마자. 그래서 x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x 1차는 4y 플러스 6이 있으니까 2 땡겨 쓰고 2y 플러스 3 이거에 전체 x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x 없는 애들은 쓰레기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에선 y든 a든 b든 이런 애들은 다 뭐야? 우선 상수 취급하는 거지. 그지? 요렇게. 기억나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어이구 2차 부등식인데 아래로 블록인 건 보장이 됐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어?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붕 떠도 상관없지. 그지? 그럼 또 못 쓰는 거야. 또 별식 가는 거죠. 또 별식. 그죠? 그래서 4분의 판별식을 갑니다. 그러면은 2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이것만 빼면 될 것 같네. 그래서 4y 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b 이 녀석이 경빈아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불러줘.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이거 이상한 사람은 아무튼 이거 전개를 해보자. 근데 잠깐만.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전개하면 4y제곱 4y제곱이 날아가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x를 제거했으니까 y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4y제곱 날아가거든? 잠깐만. 그럼 12y에서 이렇게. 그래서 12-a에 y 1차식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9-b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제는 y에 대해서도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돼야 돼. 근데 1차식이야. 얘들아, 1차의 절대 부등식 기억나니? 어떻게 해야 됐더라? 어떻게 해야 됐었어? 어떻게 해야 됐었어? 이 기울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0으로 조져놓고. 그래서 이걸 0y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면 돼? 얘랑 부호를 같이 가져가면 돼. 음수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맞지? 이상한데 표정들이 이상한데 12-에 이거를 0으로 조져놓고 저 상수 파트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y의 1차식일 때는 뭐가 들어가도 0y니까 제껴놓고 요것만 음수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이제 a 값은 이제 12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b는 넘어가서 이제 9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9일 때겠지 뭐, 그지? 두 개 더하면 21이다. 천천히 적으면서 이제 사실 요거 2차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다 봤던 유형인데 계속 나오는 거니까 다시 소개한 것뿐 처음 보는 건 아니어야 돼. 이제 진또배기는 이제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그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갖다가 천천히 한번 이제 봅시다. 산술기하 자체를 아예 처음 듣는 사람도 있나요, 혹시? 자기는 산술기하 자체가 처음이다? 근데 처음이든 두 번째든 지금부터 들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이 뭔지는 알아? 성빈아? 여기 앞에서 주면 안 된다. 산술 평균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수학 시험 봤는데 중간고사 A점, 기말고사 B점. 그럼 평균 점수 몇 점? 2분의 A 더하기 B. 산수적인 평균이란 얘기야. 근데 기하 평균이란 게 있어. 그건 누구야? 도형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짧은 게 A고 긴 변이 B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랑 완전히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생각해보면 한 변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루트 AB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근데 짧은 거보다는 길고 긴 거보다는 좀 짧아지는 건 확실해서 평균값인데 이 산술 평균, 그러니까 선분의 중점, 그거랑 기하 평균도 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대충 평균치이긴 한데 걔네들끼리도 대수관계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빼는 거지. 그지? 빼는데 증명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증명 모르는 사람은 적어놔도 돼.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은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거 관찰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2분의 이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 녀석의 통째로 제곱이 보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을 비교하면 아무튼 지간에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돼? 산술 평균. 왜냐면 완전 제곱 V잖아. 그지? 대신에 이제 루트 A가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B는 양수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렇게는 잘 안 써먹지. 잘 안 써먹어. 어떻게 더 많이 써먹어? 요 2배를 해가지고를 훨씬 더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리된 상태로 갈 겁니다. 자,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배 루트 AB보다.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또 산술기하 중에 또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 그러니까 서로 역수관계에 놓인 녀석들. 역수관계에 놓인 녀석들은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냥 2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 두 개를 이제 대표 산술기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들어본 내용이야. 그지? 그쵸?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조건 필기하셔야 됩니다. 정리된 채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활용. 언제 쓰냐 이거야. 언제 써?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걸 산술평균, 이거 기하평균 이렇게 관찰하지 말고 이거를 합이라고 관찰하고 이걸 곱이라고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합과 곱
또는 밑에 있는 건 뭐야? 역수의 합. 이런 녀석들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무슨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쓰는 거냐?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양수 조건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변수가 다 양수가 돼야 된다고.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조건인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 증명해서 여기 빵 될 때니까 뭐가 같을 때야? A하고 B하고 같을 때죠. 자, 근데 여기서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영어로 외우지 마라. 왜냐면 X로 문자가 바뀌기도 하고 Y도 나오고 이상한 애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지? 관념으로 기억해야 돼. 한글로 기억해야 돼. A하고 B하고 그냥 그대로 같다는 얘기는 가격이 같다는 얘기야. 값이 같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요거를 값이 같은 거다. 값이 같은 상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이 이게 2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야.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이 많이 있어요. 점점점.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억지로 내려면 내는데 그래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이건 3개니까 3배,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C랑 가격이 값이 다 같을 때. 근데 이게 3개짜리만 되는 게 아니라 4개짜리도 돼요. 5개짜리 점점점점 다 됩니다. 이게 만약에 4개 가지고 쓰면은 4배의 4제곱근 루트에 A, B, C, D. 5개 가지고 하면은 5배의 5제곱근 루트 A, B, C, D, E 이렇게. 아무튼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점점점점이라고만 남겨둘게. 자,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개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페이지를 한번 슬쩍 넘겨봐. 성빈아. 여기 한 장 하고 그 뒤에 한 장 하고 홀 그러면은 끝. 개꿀이지. 근데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산술기하 평균 예제 문제만 13개나 넣어놨어요. 이거 다 흡수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1번 하기 전에 이 관련된 모든 아이들은 일단 다 양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부터 적어줘. 이건 선생님이 진짜 고등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X가 1보다 큰 상황을 이용을 해래. 응?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쬐끔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니, 무조건 넘어와야지. 무조건 넘어와서 얘는 x-1이 0보다 크다. 즉 x-1이 양수임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x-1이 주인공이 된 걸로 항상 판단해 달라고 했잖아. 이거부터 마인드야, 이거. 이 마인드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x 더하기 x-1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최값 구하래. 최소값.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는 x고 요건 액마일이란 말이야. 근데 조건이 이거야. 그지? 그러면 벌써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야? x-1이 주인공이란 얘기지. 여기 있는 x는 어떻게 해야 돼? 변형해야 돼. 누가 보이도록? x-1이 보이도록. 그래서 이거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x-1 일단 써. 그지? 근데 그러고 나면 원래보다 1을 뺐으니까 다시 1을 하나쯤 더해줘야지 괜찮은 거지. 그지? 자,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게 느껴져. 얘네들은 일단 미지수가 분자에도 한 개 있고 분모에도 한 개 있잖아. 그 역수 관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기하 평균을 써야 돼?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배의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4.
더하기 뒤에 1은 그대로 붙여줘야지. 그래서 요런 정도 되는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산수만 하자. 2는 4,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 이렇게 되는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자, 근데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보면은 2번 문제. 이건 어떻게 돼 있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러면은 그냥 풀면 안 되죠? 왜 안 돼? 왜 안 되긴? 분모보다 분자가 더 차수가 높으면 가분수 형태란 말이야. 그지? 3분의 7 같은 거니까. 가분수.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약분부터 쳐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정도는 보이지? 요거 이게 묶이기 쉽게 해놨어 일부러. x-의 약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되는 거니까 내려오고 안 남는 요거는 이렇게 내비두는 거지. 헐, 그러고 났더니 이거 몇 번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5보다.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반면 문제는 뭐니? 3번입니다. 3번. 3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사실 이거는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는 갑자기 3번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보면 역수를 취할 생각을 해야 돼. 역수를 취할 생각. 그럼 이거죠?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동시에 다시 뒤집는 거지. 뒤집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도 양수고 5도 양수인데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역수를 취하면 이쪽은 5분의 1이 되는 게 맞고 부등호 방향도 어떻게 돼야 돼? 역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무슨 값을 가지는 거야? 이거는 대값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1, 2, 3번의 순서대로 이런 유형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학교 시험 문제는 갑자기 3번 투 어떻게 할 거야? 역수 취할 생각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역수 취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소울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4번, 5번, 6번, 7번을 이렇게 한 방에 엮어서 좀 묶으세요. 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또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게 이거 그냥 얘 따로 산술기야 쟤 따로 산술기야 해서 두 개를 뭉쳐가지고 답을 내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알아? 왜 안 되는지는 알아? 근데 그게 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 엄밀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현이한테 물어보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까 말까? 해? 어쩔 수 없다. 해요. 자, 요것만 따로. 요거는 이제 2배 루트 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것만 따로 산술기하 해봐. 그럼 2배 루트 얘네들이 곱하면 AB분의 1. 이건 쓰지 마.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얘네 두 개를 곱해요. 이거가 최소일 때, 이거가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소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곱하면은 이제 2는 4만 남고 요거는 역수항이니까 4라죠. 그지? 여기도 그렇게 풀어보자. 여기도 이렇게 요거 두 개만 산술기하해 2배 루트 AB. 요거 두 개만 산술기하해 2배 루트 AB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과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 전체적인 최소인 상황이라고 칠 거야. 그럼 곱하면은 이제 분모 분자 AB가 사라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둘둘 하면 8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풀면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틀려. 그러니까 항상 맞는 풀이법을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풀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 언제가 맞고 언제가 틀리게? 언제가 맞고 언제가 틀리게? 쓰지는 마요. 너네들 책이 더러워지니까. 미나야, 찍어보세요.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려? 첫 번째가 맞고 두 번째가 틀려?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그것까진 모르겠고, 왜냐면 이런 거야.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에 정대와 카리나가 서로 좋아해. 그러면 사귈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아니 내가 if란 단서를 달았잖아. 서로 좋아하면 사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정대가 있었고 옛날에 조선시대 절세미녀 황진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세월을 초월해서 정대는 과거에 있었던 절세미녀 황진이를 흠모하고, 황진이는 미래 조선시대인데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정대를 좋아한다고 쳐. 그럼 그 둘은 사귈 수 있어, 없어? 아니, 사귈 수 있어, 없어? 같은 시공을 살아나가지 않잖아. 그러면 같이 사귈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정대와 카리나는 같은 시공을 가질 수, 공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귈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됨? 이해 안 돼요? 왜 안 돼? 요게 왜 되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해. 등호 성립 조건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에 왼쪽의 최소인 상황은 A랑 B랑 같을 때야. 그지? 근데 여기서 오른쪽이 최소인 상황은 A분의 1이랑 B분의 1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근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넘기고 넘기면 이 최소인 등호 성립 상황과 이거 최소인 등호 상황이 같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도 현재라면 얘도 현재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대라면 이건 카리나야. 그러니까 얘 따로 한 다음에 뭉쳐도 된다고. 그런데 반면 요거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게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은 더 메리 포인트가 A는 B일 때야. 맞아? 근데 이 녀석이 최소인 상황이 될 때는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A분의 1일 때 B분의 4인 상황이야. 그지? 근데 이 상황은 넘기고 넘기면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여기는 지금 문자가 양수여야 돼. 근데 A랑 B랑 같으면서 그 B가 4A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최소인 상황을 공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대였다면 이거는 조선시대 황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사랑할 수는 있지. 사귈 수는 없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해서 섞었으면 안 돼.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스타일 나오면 이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 이거를 다 맨날 검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지성 어떻게 해? 이런 스타일 나오면 4, 5, 6, 7번 묶으라 그랬지. 전개하세요. 별표 3개 쳐. 나만 따라 하면 일단 최소 80점은 나오지 않겠어? 자, 그래서 요거부터 천천히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문자 만날 때 말고 섞어 만날 때부터 해보자.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만나.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나올 땐 1이랑 1 나오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두 개만 먼저 보면 서로 역수관계인 게 보이니까 이제 얘네 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조져버려요. 그러면 2배 루트 안에서 이제 곱하면 1 더하기 2가 보이네. 그러니까 4라는 최소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결과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성빈아, 그지? 좀 전에 했던 거랑 결과가 같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전개해. 전개하면 섞어 만날 때는 A분의 B 더하기 이렇게 B분의 4A 이렇게 되고, 같이 만날 때는 1, 그 다음에 숫자 4, 1 더하기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 5는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두 개만 봅니다. 앞에 두 개만.
그럼 쟤네들은 아무튼 문자가 역전되어 있으니까 역수관계야.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조지면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하면 이제 4만 남죠, 숫자가. 뒤에 있는 더하기 5는 그대로 남겨놔. 산수만 하자. 2는 4에다가 5 더하면 얼마야? 9지. 그래서 이 9가 제대로 된 최소값을 구한 것이다. 아까 전에 혹시 잠깐 잔상이 남아있어? 아까 얘따로 했을 때 최소값 얼마 나왔었어? 8 나왔었지. 그거 틀린 답이란 얘기야. 뭐가 맞음? 9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유형을 확장하면 6번 같은 거, 7번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A 더하기 B는 1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미 1이고 양수인데 이거랑 완전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얘 따로 산술기하 해봤자 뭐 나오는 거 없다? 어떻게 해야 돼? 발상이 필요해. 이런 4번, 5번 같은 걸 풀어봤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구하고 싶은 게 얘인데 여기다가 1을 갖다 곱해도 어차피 숫자에 변함이 없지.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이다 보니까 1 대신에 누굴 써도 돼? 1 대신에 A 더하기 B를 써도 되는 거야. 이걸 붙여도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원래 구하고 싶었던 얘를 갖다 붙여요. 헐, 그러고 났더니 이게 몇 번이랑 형태가 똑같아져 버렸어. 5번이랑 형태가 똑같아져 버렸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전개해서 해야 돼? 전개해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몇 번이랑 똑같이 나오겠어? 응? 결과가 요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되지 않겠어? 9 이렇게. 자, 근데 7번은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다. 이번에는 A 더하기 B가 4인 상황이야. 근데 또 구하라는 또 똑같아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이런 녀석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얘기야. 얘 따로 산술기야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명서야? 영우야? 무슨 생각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 그러면 근데 얘 혼자는 안 되니까 뭔가 전개되는 이런 형태를 보게 하려면 이걸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바로 앞전에는 이게 1이었으니까 붙이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 숫자가 좀 그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긴? 그래도 이거를 붙여서 가서 전개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4를 붙이긴 붙이는데 앞에다가 4분의 1도 붙여버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천천히 여기서 이제 4분의 1은 4분의 1대로 두고 4 대신에는 A 더하기 B로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여기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잖아. 이게 계속 똑같네. 요거는 최소값 구할 때 전개해서 이렇게 갈 거지. 그지? 그럼 요것만 따지면 최소값이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9.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녀석의 최소값은 4분의 9다. 요렇게까지 가시면 된다 이거. 괜찮죠? 그치? 자, 8번 어떻게 할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x분의 2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슬슬 스태미너가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11번까지 하고 무조건 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나연아. 거의 키가 한 130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뭔가 역수 형태가 보이는 건 맞지.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을 꼭 눌러 곱하면 이거는 약간 분자의 x가 2개라고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모 x가 1개밖에 없으니까 곱하면 미지의 x 하나가 분자에 남게 돼요. 이건 그냥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x제곱이라서 요거 분자의 x 두 개인 거 확실하지? 그지? 그렇게 봐줘야 돼. 그러면 분모의 x를 두 개로 쪼개면 분모 분자가 미지수가 사라질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이런 거는 한번 풀어본 놈은 그냥 암산 해결이 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x제곱 한 다음에 요거를 균일하게 똑같이 두 개로 쪼개.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하면 두 개 더하면 x분의 2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갖다가 셋 다 눌러 곱한다고 치면 이제는 미지의 x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숫자만 나오게 돼. 그래서 요거 세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평소에 보던 두 개짜리 산술기하가 아니라서 확장된 산술기하를 사용해야 돼요. 확장된 산술기하.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크거나 같아. 3배.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 이거 세 개 다 곱해봐. 그럼 얼마 나오니? 1 나온다. 그래서 이거 3이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지? 자, 그냥 9번입니다. 9번. 9번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x분의 y 플러스 g, y분의 g 플러스 x, g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면은 분모는 x, y, g가 하나씩인데 분자가 둘 있어가지고 6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안 맞지. 응? 구조가 안 맞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쪼개. 이렇게 다 쪼개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관찰이 이렇게 될 거야. x분의 y, x분의 g 더하기 요거 둘로 쪼개면 y분의 g 플러스 y분의 x 더하기 요거는 이제 g분의 x 더하기 g분의 y 이렇게 관찰이 돼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분모만 쭉 봐봐. 분모만 쭉 보면 x, y, g가 몇 개씩 있어? 2개씩. 분자만 보면 이제 x, y, g가 몇 개씩 있어? 2개씩. 아, 이제 균일함을 갖췄단 말이야. 균일해. 그지? 그럼 얘네 가지고 이제 산술기하를 조지는 건데. 산술기하 쓸 때 이거는 몇 개짜리니까? 6개짜리니까 몇 개짜리 산술기하? 6개짜리 산술기하. 그럼 6배. 6제곱근 루트 안에서 야, 이거 6개 다 곱해봐. 뭐 나오게? 다 약분되는데 1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게 1이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반면 10번. 10번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b a분의 c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물론 요거를 막 우주 전개를 해가지고 8개 항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안 될 건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아까 요거 할 때 그 기억나니? 정대와 카리나의 슬픈 사랑 기쁜 사랑 이야기랑 정대와 황진이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그 시공과 관련된 스토리 기억나? 그지? 그래서 이게 전개해도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 B, C가 지금 개수가 변함이 있어 없어? 여기는 개수가 막 달라지잖아. 근데 여기 개수 변화가 없잖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따로따로 해도 된다 그랬지. 여기도 지금 개수가 다 1111이니까 균일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돼? 따로따로 적용을 해요. 따로따로.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요것만 2개 산술기하 평균 써. 그럼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b가 약분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c분의 a가 되고 여기만 따로 쓰면 이제 2배 루트 안에서 어떻게 돼? a분의 b가 돼. 이것만 따로 보면 이제 2배 루트 안에서 b분의 c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최소인 상황과 이게 최소인 상황과 이게 최소인 상황을 3개를 다 눌러 곱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 곱하니까 8이 나오고 문자 좀 봐봐. c분의 a, a분의 b, b분의 c 곱하면 뭐 되니? 1 되지? 약분 되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얘는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 2개짜리만 있는 산술기하 말고 여러 개짜리 산술기하도 있어요 라는 걸 보여는 주고 싶어서 8, 9, 10번 3개를 갖다가
풀어준 건데, 근데 요거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 거듭제곱근 대수에 나오는 표현이 나와서 좀 별로야. 그래서 8, 9, 10번은 그냥 소개받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대신 바로 빨리 지우고 11번은 별표 쾅 박으세요. 난 요거 나오는 학교 무조건 하나쯤 있다고 봅니다. 기울기가 쓰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 A, y절편 B.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절편 x절편 A, y절편은 B 원점 이렇게 되는 절편이 나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있거든. 자, 그 공식 뭐였어?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너무 잘했어. 이거를 써먹지 않거나 안 해온 사람들,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 벌써 시험 봤는데요, 근데 그때 이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안 나왔을 수 있겠지. 근데 기말고사나 2학년 때도 계속 활용되는 공식입니다. 절편이 나왔을 때 x절편은 A, y절편은 B 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이거였어. 이 공식쯤 한번 꼭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가져가시는 거야.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x 끊고 지나가는 절편이 A고 and 그리고 y 끊고 나가는 절편이 B. 직선의 방정식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지? 이거 하나 체크.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난대? 기울기 음수인 거 확인됐고,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난대? 2,3을 지난대요.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더라 최소더라? 최소겠지?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자, 항상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알려준 게 뭐고 문제에서 질문한 구하라가 뭔지를 꼭 써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워놔야지 간편해. 왜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디를 지나? 2,3을 지나거든. 그지? 2,3을 지나는 거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1인 거. 이건 주어진 정보야. 이건 알고 있는 거지. 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 s인데 그거는 가로 길이 몇 cm?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얼마? B. 삼각형이니까 반갈하셔야 되겠죠. 2분의 1 AB 이렇게 되는 거야. 좀 그러면은 뭐 쓸지가 좀 보여줘야 돼. 그러든 말든 여기 XY 쓰면 안 되지. XY에다 2,3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AB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 정신 못 차렸지. 아무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거는 곱으로 보여야 되고 요거는 A분의 1, B분의 1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합한 게 뭔가 1이다. 이렇게 정보를 준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건 합이고 이건 곱이야. 뭐 쓰고 싶어? 판별식? 코시-슈바르츠? 산술기하 쓰고 싶어야 된다고. 그지? 산술기하를 씁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조지면 2배 루트 안에서 AB분의 6 이렇게 되는데, 그지? 이게 어차피 얼마야? 이게 왼쪽이 통으로 1이잖아. 그래서 루트 AB 있죠? 분모. 이거를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 루트 AB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배 루트 6보다.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AB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4보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 S야. 반갈해야 되겠죠? 반갈하시면은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12보다. 그지? 그럼 S는 12보단 크가시니까 최소값이 얼마겠어? 12가 답이죠? 여기 답입니다. 자, 그 밑에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한번 쉬었다 갑시다. 산술기하 있는데 그 밑에 2개 남았는데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녀석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증명부터 해봅시다. 증명은 선생님은 얼른 쓰고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스 밑에 증명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일단 여기 있는 abxy는 실수범이고 이거에서 이거를 뺄 거야. 그러면은 전개해보면은 이제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뭐 이런 거 생기고 요거 제곱한 거 넘어서 빠지니까 a제곱 x제곱 빼고 b제곱 y제곱 빼고 그 다음에 2배에 다 섞어 곱하면은 ab, xy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거를 갖다가 지울 걸 지워봅시다. 지울 걸 지워보면은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ab, xy 있는데 요게 요걸로 묶여요. 이게 bx 마이너스 ay 이렇게 완전 제곱해버리면 쏙 나오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또 실수의 완전 제곱 형태가 됐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이 더 큰 거야. 일단 증명은 됐어. 그지? 근데 또 여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죠. 등호 성립 조건이 이게 0 될 때니까 실제로는 이제 bx가 이제 ay가 될 때인데 요거를 bx가 ay가 될 때다 이렇게 기억하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아무래도 a랑 b랑 친구잖아. 알파벳 앞쪽이니까. 그 다음에 xy가 또 친구지. 뒤쪽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이렇게 쓱쓱 넘겨. 그러면은 a분의 b는 이제 x분의 y가 되는 요 순간에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근데 또 요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거 알지?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4분의 2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4분의 2라 그러면 6분의 3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게 같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a 대 b가 x 대 y 이렇게 비율이 같은 거 요렇게로 생각하셔도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이 셋 중에 하나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 셋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정리해 줄 테니까 정리한 걸로 갑시다. 천천히. 자, 그래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엄밀히 따지면 또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요. 엄밀하게는. 근데 모든 교과서에 또 이제 소개는 또 해. 막 더 생각해보기, 알아보기. 그렇기도 하지만 은근슬쩍 또 학교 시험엔 나와요. 수능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지? 그래서 알긴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그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기하를 하긴 해야 되잖아. 2학년 때. 이과 가는 사람들은 다 기하해야 되죠. 자, 자기는 일단 이과를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부터 핸즈업. 반 정도. 아무튼 그 친구들은 기하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기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엄청 유명한 아이니까 알긴 알아둬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스타일로 볼 거냐면 제곱들의 합이니까 이거를 제곱의 합이라고 관찰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a, b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x, 3x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 1차식의 합이야. 이런 애들에 대한 뭐 최대라든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에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써먹는 거냐면 이거는 양수 조건까지 필요 없어요. 실수 조건만 있어도 쓰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왼쪽에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정리된 상황을 안 지웠지? 왜 안 지웠겠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같이 외워달라는 얘기야. 최소한이야.
세 번째는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거 마저도 중요한데 요 셋 중에서 뭐 요걸로 쓸게요, 선생님은. 근데 이게 꼭 a분의 b는 x분의 y일 때다 이렇게 영어로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서 안 돼. 한글로 외워주길 바래. 산술기하 평균은 그 산술기하 평균 때린 그 두 녀석의 뭐가 같을 때? 값이 같을 때. 그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같다고? 비율이 같을 때. 그래서 한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비율이 같을 때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2개짜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개짜리, 4개짜리, 5개, 6개짜리.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놨는데 근데 일단 3개짜리도 됩니다. 뭐 증명은 전개해서 막 이렇게 재구성하면 돼. 요거는 뭐 크거나 같아. 섞어서 ax, by, cg 이거의 전체의 제곱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 적혀져 있으니까 요거 적을 필요는 없잖아. 대신에 이건 적어야 돼. 점점점. 왜냐면 3개짜리만 되는 게 아니라 4개, 5개, 6개, 7개 계속해서 되거든. 증명은 지울게요. 간단하니까. 아무튼 공식은 좀 외워야 되고 이것도 이제 문제 보면은 처음엔 쉬워요. 처음에는. 자, 그냥 공식의 구조만 따라하면 돼. 자, 181 보자. 181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지금 3x 더하기 4y 이런 녀석의 최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자가 실수란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아무래도 구성상 요건 제곱의 합이고 요건 1차식의 합이니까 그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 맞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x 더하기 4y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이려면은 여기에 숫자가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이 와야지 섞어서 3x 더하기 4y가 됐겠니? 뭐 3제곱 4제곱이지 뭐. 그래서 여기는 3제곱 더하기 4제곱을 얹어. 그럼 구조를 맞춰줬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3제곱 4제곱 더하면 얼마? 55, 25고 요거는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어. 이렇게 되고 이제 3x 더하기 4y 이렇게 전체 제곱이다. 제곱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양 사이드로 풀면 뿔마 5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3x 더하기 4y가 크간 5보다는 작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야 이거 최대 최소가 뿔마 5로 음수 나와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수의 범위가 실수 단위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 자, 181도 갑시다. 182도 뭐 그냥 3개짜리일 뿐이잖아. 2x 플러스 3y 플러스 6g 이게 이제 14고 그랬을 때 이제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숫자 맞추기 가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크가 1차식조 2x 플러스 3y 플러스 6g 전체 제곱. 자, 그러면 여기 앞에 파트에 뭐가 오면 딱 좋겠어? 좋잖아. 2제곱, 3제곱, 6제곱 이렇게 숫자 맞춰주기 가는 거야. 자, 그럼 산수해 봅시다.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이거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요거는 66에 36에 2는 4를 더하면 40이거든. 40에다가 3, 3은 9 더하니까 49. 49 곱하기 크가 돼가지고 문제에서 이 녀석은 14라고 알려줬어요. 그죠? 14니까 이제 14에 제곱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49 나누기 갈 거야. 근데 49가 이제 77에 49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금방 되지 않나? 그치? 49 약분 치면 2의 제곱이 남겠지? 2의 제곱 얼마야? 4. 그래서 x제곱, y제곱, g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구했다 이거죠. 그죠? 183.
183은 일단 유명하니까 별표 1개 정도. 넓이가 9인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아무거나 대충 A, B, C가 있어요. 그 내부에 한 점이 뭐 P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P점 잡으면은 PAB, PBC, PCA를 S1, S2, S3 이거 벌써 활용 문제지, 그지? 근데 구하라가 이제 S1제곱, 2제곱, 3제곱. 자, 활용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알려준 것과 구하라를 좀 써봐야 되는데 알려준 거는 삼각형의 전체 넓이지. S1, S2, S3 이게 합하면 삼각형 전체 넓이가 9라고 알려줬어. 근데 구하라가 S1제곱, S2제곱, S3제곱 요거의 최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을 슬쩍 꽉 잡아놓으면 아무튼 이거는 1차식이고 요거는 제곱의 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뭘 쓰고 싶어? 코씨를 쓰고 싶게 생겼지. 자, 그래서 숫자 맞추기 갑니다. S1제곱, S2제곱, S3제곱 크 같아가지고 S1, S2, S3 요거의 전체의 제곱인데 이거를 그냥 S1, 2, 3 더했다고 보지 말고 1S1 더하기 1S2 더하기 1S3 라고 관찰한다면 이 앞에 숫자 맞춰주기가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1제곱, 1제곱, 1제곱 요렇게 들어가야 아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성빈아? 정신 차리고 좀 쓰면은 좀 편해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갑시다. 계산 가자. 3 한 다음에 이건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S3제곱 크가 탄 다음에 이게 9라 그랬으니까 99, 81이에요. 81.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것만 원했으니까 요것만 원하려면은 3 약분 쳐가지고 27 이렇게. 그래서 27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됐다 이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 상황일 때, 그러니까 최소일 때 도대체 P점은 뭐냐 이거지. P점은 언제냐. 그래서 최소일 때 상황, 이 꼴이 성립했을 때,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같을 때? 비율이 같을 때죠. 비율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S1 대 S2 대 S3의 비율이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인 상황. 그때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비율이 깨진 게 아니라 111이니까 이 얘기는 결국 S1, 2, 3가 셋 다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S1, S2, S3가 같을 때인데 잠깐만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잠깐만 내부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3등분을 했는데 이 넓이 세 개가 다 완전히 같은 상황이래. P점이 내심이란 얘기야? 외심이란 얘기야? 내심. 무게중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P점이 무게중심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 낚이면 어떡해. 무게중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심이라며. 자, 그 다음에 184. 184는 그냥 좀 어려워요. 184. 양수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2인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더하기 g분의 9 이거에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어디서 본 형태 같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Z가 없었어. 이게 Z 쪽이 없었으면은 요거 2라고 알려주고 요거 최가 구하라 그러면 이거 2를 붙였다가 2분의 1 붙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기하에서 본 형태가 나오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이쿠 3개짜리야 이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이게 산술기하로 잘 안 풀립니다 이게. 너무 슬프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게? 산술기하로 이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 복잡해져. 그래서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약간 요거는 또 한 번 들어보면 풀 수가 있는데 처음 볼 때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코시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x를 x로 보지 말고 루트 x의 제곱으로 보고, 요거는 루트 y의 제곱으로 관찰하고, 요거는 루트 g의 제곱으로 관찰해. 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루트 x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관찰합니다. 요거는 루트 y분의 4의 전체 제곱으로 관찰하고, 이거는 루트 g분의 9 요거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다 보니까 반드시 크거나 같은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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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야 돼. 근데 이렇게 만나면 뭐가 돼? 1이 되죠. 루트 x가 분모 분자가 날라가. 요렇게 만나면 뭐가 되지? 루트 y가 날라가니까 2가 돼. 요렇게 만나면 뭐가 돼? 루트 g가 날라가니까 루트 9만 남아. 그게 3이란 말이야. 이거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얘네 둘 가지고 제곱이라고 관찰해서 코시 슈바르츠 쓴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알려줬어, 이제? 2라고 알려줬죠? 그죠? 이제 가면 됩니다. 이거는 2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제곱을 해버려.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더하기 g분의 9지. 루트만 베끼면 되니까 크거나 같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게 뭐야? 6. 6에? 36. 약분을 치지? 약분을 치면 어떻게 돼? 18. 이렇게 되는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죠? 좀 빡세지? 자, 근데 이것도 추가합시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문제야. 그때 최소일 때. 그지? 그때 XYG는 어떻게 되냐? 최소일 때 XYG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코시 슈바르츠를 썼으니까 값이 같을 때야, 비율이 같을 때야? 비율이 같을 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거 아니? 예를 들어 A 대 B가 1대 2라 그러면 우리 닮은 비 할 때 많이 했잖아. A제곱 대 B제곱은 뭐라고 하면 돼? 1대 4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런 걸 쓰면은 이때는 X 대 Y 대 G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분의 1 대 Y분의 4 대 G분의 9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곱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X제곱 대 Y제곱 대 G제곱은 몇 대 몇 대면 1 대 4 대 9일 때 이 상황에서 최소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얘들아, 제곱들이 1대 4대 9래. 자, 그러면 순수 X 대 Y 대 G는 몇 대? 그치. 1, 2, 3지. 그럼 X 대 Y 대 G는 1대 2대 3인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죠? 3개를 더한 게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XYG가 1대 2대 3이니까 예를 들어 X를 K라고 치면은 Y는 2K가 되고 Z는 3K, 비례상수 K라고 잡은 거야. 그러니까 6K가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느껴지나요? 그쵸? 6K가 2니까 K값이 얼마란 얘기야? 비례상수가 3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끝났다. X는 언제? 3분의 1일 때고, 그때 Y는 언제야? 3분의 2일 때고, 그때 G는 얼마야? 3분의 3일 때. 아, 이거 약분하면 1이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비율이 1대 2대 3인 상황이라는 점, 네, 주목하시면 됩니다. 빡세요. 자, 근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조금 떨어지고 대신에 선생님 키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야, 이도한 지금 개비우 썼어. 185. 이건 별표 3개 가야 돼.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거 185도 마찬가지야. 초울트라 심하여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3인데 이거 웃겨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뭘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시-슈바르츠를 써오고 싶은 생각은 들어야 돼. 왜냐면 1차식의 합 정보가 줬어요. 제곱의 합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코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해볼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봐봐요. 이거 x제곱, y제곱, g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x, 1y, 1g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다 뭐가 숫자 변형이 와야 되냐면 1제곱, 1제곱, 1제곱이 좋겠네. 자, 그럼 알려준 수를 좀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3이니까 3. 이거는 3이라고 크가. 이거는 1. 1을 완전 제곱해봤자 1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코시는 절대부등식이잖아. 항상 성립하잖아. 그럼 그냥 9가 1보다 당연히 더 크거나 같지. 그지? 그 당연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만의 범위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라고. 그지? 이건 뭐야 이거? 코시를 쓰긴 썼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x에 대한 녀석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y랑 z를 중심으로 식을 좀 변형을 해볼 거야. x는 구하는 거니까 내비두고 x를 왕따를 시켜. 자, 그럼 이렇게 관찰이 돼야 돼. 자, y 더하기 g는 뭐니? 모기는 1마 x지.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뭐야? 3-x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왼쪽에 yg만 가지고 1차식 제곱의 합을 관찰하시면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1제곱 1제곱 그 다음에 y제곱 g제곱은 당연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1y 더하기 1g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절대부등식으로 성립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들 대신에 요걸로 바꿔 집어넣어요. 요거 1 더하기 1이니까 2잖아. 이건 뭐야? 3-x제곱이죠. 크가 요거는 뭐야? 1-x의 전체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를 쫙 쳐다보면은 어떻게 돼? x에 관한 2차 부등식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 전개를 하면 되는데 요쪽이 1x제곱 양수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오른쪽으로. 자, 1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플러스로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3x제곱 괜찮죠? 그 다음에 1차식은 마이너스 2x만 남네. 마이너스 2x. 숫자는 1에서 2, 3은 6이 넘어와서 빠져야 돼. 마이너스 5. 자, 오른쪽 기준으로 쓴 거니까 0보다 작다. 그럼 이게 기가 막히게 1x, 3x, 1 곱하기 5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쓱싹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5가 근인데 0보다 작가시니까 뭐야 이거 사이값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서부터 x가 3분의 5라는 바운더리를 갖게 돼요. 그치?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고 최대값을 물어보면 3분의 5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이런 거 한 번 안 풀어보면은 뭐 그지? 알 수가 없죠. 185번은 진짜 어느 학교에 하나 분명히 나올 거야. 너희들 학교 중에. 아무튼 이러면 코시-슈바르츠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산술기하에서 안 한 게 있어. 산술기하에서 12번이랑 13번을 안 했죠? 12번이랑 13번. 그래서 페이지 지금 43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야 돼. 43페이지에 이제 12번 유형이야. 자, 12번 유형. 이거는 뭐 개 별표입니다. 이것도 별표 3개짜리.
활용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활용 문제는. 자, 지금 보면은 원이 하나 있어요. 원에 이렇게 쓱싹 해가지고 직사각형 하나를 내접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 대각선 길이가 당연히 지름이 돼야 되겠지? 그지? 지름 길이가 몇 cm인 걸 알려줘. 지름 길이가 8cm인 걸 알려줘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넓이의 이제 최대라고 하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이걸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지름이 있다 보면은 무조건 직사각형이잖아. 그치? 무슨 고라스가 보여야 돼? 오, 피타고라스. 가로 길이 세팅합시다. A. 세로 길이 세팅합시다. B.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거를 한번 써봐야 돼. 알려준 게 뭐야?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 88에 64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구하는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야. 그럼 넓이를 surface S라고 써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야? AB. 요거에 대한 최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문제에서 알려준 거랑 우리가 구할 녀석을 꽉 잡아놔. 무슨 절대부등식을 써야 되겠니? 이차식 형태야, 산술기하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산술기하여. 산술기하 냄새가 나? 네. 그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곱의 합이라도 얘는 합으로 보여야 돼.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곱이 있으니까. 저기 있잖아. 느껴져? 그래서 이거는 첫 단추를 잘 끼야겠는 거야.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풀이는 별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한 거고 산술기하로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안에서 A제곱, B제곱 쓰면 되지. 자, 이거를 풀어. 그럼 얘는 64 알려준 거. 2배 루트 풀면 그냥 AB지. 근데 내가 원하는 S는 뭐야? AB잖아. 그럼 반가를 합니다. 그럼 32 이런 최대넓이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이 달라져.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의 둘레. 둘레 길이의 최대값인가? 최대. 둘레 길이의 최대 상황을 찾아봅시다. 여전히 문제에서 알려준 것과 구한 거를 항상 표현을 해야 돼. 알려준 거는 고라스밖에 없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88에 64. 근데 직사각형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길이 몇 개? 2개. 세로 길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2A 더하기 2B. 이 녀석의 최값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려준 거랑 구할 거를 열심히 써봤더니 얘는 어떤 절대부등식을 사용해야 쓰겄니? 이거는 코시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냄새가 폴폴 나야 됩니다.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지? 왜냐면 이때는 이걸 제곱의 합으로 요거를 1차식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 다음에 그냥 구하는 건 단지 산수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해가지고 뭐 해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갈게요. 숫자 변형 2제곱 2제곱 A제곱 B제곱 크가 2A 더하기 2B 전체 제곱. 그럼 이게 2A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이 반대로 썼어요. 방향을 바꿔서 요 88에 64고 64에다가 이제 8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8 곱하기 64야. 그러니까 양변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이거는 8이고 이건 2루트이지. 8이랑 2루트 2 곱하면 16루트 2. 그래서 2A 더하기 2B는 원래는 코시-슈바르츠를 썼으니 이는 범위가 실수 범위라서 루트 씌워가지고 뿔마 붙여서 마이너스 16루트 2보다 크가 16루트 2보다 작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왼쪽 음수 쪽은 쓰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없어?
이거는 활용 문제잖아. 네? 길이잖아, 길이. 넓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하나의 상황으로 이렇게 두 개를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13번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하나만 남겨두긴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풀어봅시다. 양수 AB 있고요. AB 더하기 A 더하기 B가 24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거 아주 특이한 형태라서 이런 거는 나오면 아는 사람만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 두 가지야 또. AB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AB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냐고? 에따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돼요. A 더하기 B는 분명히 2배 루트 AB보다 큰 게 확실하죠? 확실해. 그 산술기하야. 이거 벌써 봐도 얘가 합과 곱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곱의 바운더리를 원하고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x로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이걸 쓸 건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되니 이거? a 더하기 b는 뭐라고 볼 수 있어? 24-a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24-ab가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이거. 그지? 잘못했다. 죄송. 여기서 이제 누굴 치환하냐면 요걸 치환합니다. 루트 AB를 차수가 좀 낮으니까 요걸 X로 이렇게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이건 24 마이너스 이게 X제곱이야. 크가 2배에 요게 루트 AB가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오른쪽으로 다 넘어오면은 어떻게 돼? X제곱 밑에다 써야지 예쁘게. X제곱 더하기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 잠깐만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6, 4, 24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누구는 의미가 없어. 양수 AB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 스토리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X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 근데 X는 루트 AB야.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AB의 범위였으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AB는 16 요런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기도 하냐면 두 번째 A 더하기 B와 관련된 녀석을 물어보기도 해요. 반대로 오히려 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X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는 똑같아요. 그냥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AB보다 산술기하 평균이야. 합과 곱 양수 조건 불변의 진리지. 그냥 당연한 식을 쓴 거야. 근데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AB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니? 2배 A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24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쓸 수 있지. 그지? 요렇게. 근데 여기에서 A 더하기 B 대신에 X로 대체해요. X는 크가 2배 루트 2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고 왼쪽으로 다 넘어오자. 자, 그럼 X 제곱되고 이거 제곱하면은 4 곱하기 24인데 얼마냐? 96이지, 96.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96인가? 이렇게 될 거야. 자, 요거 제곱하면 4x 마이너스 4x인데 왼쪽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제곱하고 넘어간 거야. 그리고 0보다 크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96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12 곱하기 8 인정. 이게 12 곱하기 8인데 대충 합시다.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건 또 0보다 큰 쪽이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작은 게 마이너스 10이고 큰 게 플러스 8인데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x는 i의 마이너스 12보다 작가 또는 x는 i의 8보다 크가신데 이게 워낙에 양수의 상황이다 보니까 음수 범위는 아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가 8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알고리즘 교재 내 장수로만 따지면 몇 장 안 되고 문제 수도 굉장히 적지만 내용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아주 오늘 배운 절대부등식은 언제까지 사용되는 건지 알지? 미적분 1, 2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적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들을 다 선생님이 뽑아낸 문제들, 구성한 문제로 문제들이어가지고 잘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기출 문제가 있어요. 딱 한 문제가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46번입니다. 46페이지에 186번.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아직 학교 프린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14번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186번) 빠르게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그림이 이런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야 돼. 여기가 교점이 A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꼭지점이 있거든. 응? 여기를 B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개 이렇게 이어가지고 중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중점이 C인데 여기에서 수발을 내린대. 근데 수선의 발을 어디다 갖다 내리냐면 X축에 내리는 게 아니라 Y축에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H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CH 길이 있죠. CH 길이. 그지? 요 길이의 최소값. 요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미니멈.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C점의 좌표에 무슨 좌표를 물어보는 거겠니, 결국? X좌표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Y좌표는 구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점은 X좌표가 대칭축이잖아, B점은. 그러니까 B점의 좌표에서 이거 봐봐. 대칭축 어디 있어? A에 있지. 그러니까 A, Y좌표는 뭐 관심이 없어요. 노관심. 그지? 그 다음에 A점은 이 fx, gx의 교점이란 말이야. 교점의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갖다고 놔둬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여기 x니까 넘어오니까 2a 더하기 a분의 1 이거에 x 이꼴 빵이야. 요 정도 뭐 풀 것도 없지. 그냥 x 0은 아니잖아. 원점은 아니니까 a점의 x좌표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2a 플러스 a분의 1 컴마 삐리리 y좌표가 노관심이란 말이야. 관심 없음. 그지? 그래서 그래야 A점, B점의 중점이니까 중점인데 그 중점에 요거요. C점의 Y좌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CH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녀석의 X좌표의 중점만 따지면 되는 거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CH 길이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서 A 더하기 2A 더하기 A분의 1 한 다음에 반갈하면 되지. 이게 중점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 하면은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3A가 있죠? 반갈. 그러니까 2분의 3A 더하기 A분의 1 있지? 반갈 2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가 좀 더럽긴 해도 하나는 A가 분자에 있고 하나는 A가 분모에 있어. 역수 느낌이 팍팍 나면서 양수 A를 갖다가 밑줄을 긋는 거예요. 문제 맨 앞대가리에. 양수에. 그지? 그러니까 뭐 쓰고 싶어? 산술기하 평균 쓰고 싶지.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크가 2배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하면 a가 날아가니까 숫자만 4분의 3이 남죠. 근데 이제 루트 4분의가 2분의 2니까 약분치면은 어떻게 돼? 루트 3이지.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뭐야? 루트 3이 답이다. 산수도 얼마 없어요. 요 정도. 답은 1번. 자,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숙제 뭐야? 자이스토리 G요. 자이스토리 G인데 그 맨 앞에 한 줄짜리 그거는 풀지 말고 54번부터 188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든 사람들은 고난도는 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소화해 봅시다. 이제 공부 모드, 공부 할 때가 다시 시작됐어요. 화이팅!